뉴스. 둔촌주공 내년 2월 4,786가구.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기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 직접 비교드렸었잖아요. 강남구 삼성동의 상하 2차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했는데, 같은 시기에 분양을 하려고 했던 강남구 삼성동의 레미안 라클라시는 지금 입주를 다 했는데, 여기는 아직 분양은커녕 이제 아직도 지금 바닥공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되네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조합 건설비의 건설사의 공사비 갈등 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옛날부터 시공사들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12,000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서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미 시공사까지 선정을 해놨던 겁니다. 시공사가 무려 4개입니다. 현대건설, 현산, 그다음에 롯데랑 어디였죠? 네 군데 되는데 저 기억이 안 나네요. 현대랑 현산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클라이언트사 해가지고 나오나요? 여기 대우, 대우, 롯데. 다 메이저죠. 롯데 빼고 현대, 현산, 대우는 메이저죠. 롯데는 이제 중견기업인 것들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4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렇게 이제 시공사가 4개가 되면은 아마 대표 시공사가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일할 겁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이라든지 시장의 움직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분들은 시공을 한 다음에 시공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만이에요. 이거 아마 도급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애정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시공사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나는 돈 받고 시공만 해주는 것들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지분제가 아니라 이제 도급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 소재들이 애매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난 4년 동안 이게 분양이 좀 연기되면서, 뭐 분양이 연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합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허그의 분양가 책정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분양이 밀렸는데, 그 밀리는 과정에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값도 올라가고, 결정적으로 작년 2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원재재 가격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들 중에 안 올라간 건재재도 없고요.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인력을 또 구하기도 힘들죠. 외국 노동자분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시공비를 충분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올려달라고. 어차피 또 이게 플렉서블하게 계약을 했을 거예요. 시공비가 올라가게 되면 올려준다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또 이게 12,000세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몇 천억 단위로 이게 시공비가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분양가 자율로 해서 만약에 5천억 정도를 더 업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면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분양가 통제를 하잖아요.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그거 감안했을 때 건설사가 올려달라고 하는 시공비만큼, 증액된 시공비만큼 분양가를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개별 분담금이 올라가겠죠.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없겠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협의가 안 돼서 내년 2월 달에, 원래 올해 다 분양을 하기로 했던 거였었는데 내년 2월 달로 또 연기했었는데 그 2월 달도 안 된다 랍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느껴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된 데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조합 내부의 의견들이 조율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그의 말도 안 되는 분양가 정책. 주변 아파트가 다 3,000, 4,000인데 2,500에 분양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분양가 정책도 있었고요. 어제 보니까 한국경제 보니까 그 허그의 사장님 나오셔갖고 나 한 일 많다, 잘한 일 많다라고 뭐 자랑하시는 기사 썼던데 그냥 웃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미 그전부터 해왔던 일들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분양가 망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허구 분양가 안 받고 분양가 상한제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조합들이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허그의 분양가 문제도 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공비가 올라간 것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은 것들은요, 당장 분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은 조합원들 혹은 일반 분양자들한테 좋게 분양할 수 있을까. 조합원들한테 좋게 분양한 것들은
일단 상품을 잘 만들어서 일반 분양분을 했을 때 충분히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게 잘 만드는 것들이 좋은 거죠. 조합원 입장에서도 좋고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들이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결국은 사업성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인 이 12,000세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품, 좋은 작품이 나올 만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하냐 못하냐 지금 내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큼 내냐 그거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장사가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팁을 드렸잖아요. 이미 여긴 늦긴 했지만 12,000세대가 아니라 3만 세대라 하더라도 이거는 단일 시공사로 가는 게 맞았고 이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한남 3구역이나 반포중 1단지나 어떻게 계약했는지 보세요 한번. 예. 아마 이거 확정 시공비일걸요? 그러니까 중간에 시공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공비를 올려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계약을 했을 겁니다. 단일 시공사로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시겠죠? 단일 시공사로 하게 되면요 그분들한테도 이게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나름 또 여기다가 또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멋있게 하는 장치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시공사가 4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시공사들이 애정을 갖고 싶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든 문제는 이 좋은 상품을 조합원 스스로도 좋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이건 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잘 지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맞아요. 잘 지으려고 했었던 것들이 맞는데 초기 조합 참여하셨던 분들이 아마 중간에 바뀌셨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하고 잠실주공 5단지도 그래요. 예, 잠실주공 5단지도 시공사가 여러 개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좋은 상품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이양 늦은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양 늦은 건데 어설프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지금 안돼 여기 보면 상품을 더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와요. 지금 분양가 때문에 지금 계속 실랑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입지 이렇게 좋은 상품을 분양가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 혹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대형 단지들 같은 경우는요 생생 내셔도 돼요. 갑질하셔도 되는 것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좋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좀 가치를 낮추는 행위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까지.